페루 쿠스코에 왔습니다. 쿠스코에 위치한 산토 도밍고 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 넘어 잉카 문명과 스페인 식민시대의 복잡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아있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가이드는 지금 동판에 새겨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판 내용은 성당 안의 잉카 문명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찬양하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코리칸차 위에 성당을 지었을 때 잉카의 돌을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1650년 쿠스코 대지진 때 잉카인들이 쌓은 코리칸차의 견고한 돌담은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 위에 지은 성당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 동판은 잉카 문명의 건축물이 얼마나 튼튼하고 장교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두 문화의 대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동판은 방문객들에게 산토 도밍고 성당이 단순히 두 건축 양식의 혼합이 아니라 잉카 문명의 기술력과 스페인 식민 지배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산토 도밍고 성당이 위치한 자리는 원래 잉카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태양 신전인 코리칸차였습니다. 코리칸차는 황금의 신전이라는 뜻으로 내부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태양신 인티에게 봉헌이 되었습니다. 1532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쿠스코를 함락시킨 후에 잉카인들이 종교적 상징이었던 코리칸차를 파괴하고 그 위에 가톨릭 성당인 산토 도밍고 성당과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는 잉카 문명을 억압하고 스페인의 지배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650년 쿠스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산토 도밍고 성당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지만 놀랍게도 잉카인들이 쌓아올린 코리칸차의 견고한 기단부와 외벽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당은 재건됐고 현재는 잉카 시대의 돌담과 스페인 식민 시대의 건축 양식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잉카인들이 정교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돌담을 볼 수 있으며 그 위에 스페인 바로크 양식의 기둥과 화랑, 종탑이 얹혀 있는 독특한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문화의 충돌과 융합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당 내부에 남아있는 코리칸차 유적은 잉카인들이 뛰어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잉카인들이 의식에 사용했던 우물자리나 황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팔면체의 돌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17세기 예술가 호세 에스피노자 데 로스 몬데로스의 작품 등 도미니크 스토헤와 관련된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쿠스코 학파의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코리칸차의 우물이 잉카 시대에는 황금 우물이었다는 전설이나 매해 동짓날 어둠을 이기게 해달라는 태양 축제가 이곳에서 열렸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성당에서 바라보는 쿠스코 시내의 모습입니다.
삭사의 와마는 잉카 문명의 놀라운 건축 기술과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만족한 매 또는 독수리의 날개를 펄럭이라는 뜻을 가진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쿠스코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삭사의 와마는 거대한 돌들을 정교하게 깎아 쌓아 올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돌들은 세멘트나 모르타르 없이 맞물려 있는데 면도날 하나가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아 맞추어져 있어 잉카인들의 뛰어난 석조 기술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돌 높이는 8.5m, 무게는 360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삭사의 와마의 성벽은 지그재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쿠스코 전체가 퓨마의 모양을 번떠 건설되었다는 잉카의 전설과 관련하여 삭사의 와마니 퓨마의 머리에 해당하며 지그재그 벽은 퓨마의 이빨을 상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삭사의 와마는 군사적인 요새, 종교적인 신전, 행정 중심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페인 침략 당시 잉카군의 최후까지 향전했던 격전지였으며 동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인티 라이미와 같은 중요한 종교의식이 거연되어 있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탐보 마차에 왔습니다. 탐보 마차에는 잉카 문명의 뛰어난 수리시설과 종교적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탐보는 잉카 도로를 따라 설치된 숙소나 보급 기지를 의미하고 마차에는 동굴이나 휴식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과 관련된 신성한 장소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탐보 마차에는 잉카의 목욕탕 또는 무르 신전으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수로를 통해 솟아나는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은 잉카인들에게 매우 신성하게 여겨졌으며 황제와 왕족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을 정화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샘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두 개의 수로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정확히 같다는 점은 잉카인들의 놀라운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우르밤바에 왔습니다. 우르밤바는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던 쿠스코 북서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입니다. 신성한 계곡이라 불리는 우르밤바 계곡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만년설에 덮인 깊은 산 아래로 우르밤바 강이 흐르는 평화로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우르밤바는 쿠스코에서 약 70 내지 8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 약 287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쿠스코가 약 3400m보다도 오산평 적응을 위하여 많은 여행자들이 우르밤바에 머물며 하루 이틀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르밤바는 주요 유적지와 마을로 향하는 교통 요지 역할을 합니다. 마추픽추행 열차가 정차하는 오얀타이 탐보역과도 가까워 마추픽추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르밤바 강 주변의 비옥한 평야는 잉카 시대부터 옥수수와 감자 농사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쿠스코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높은 산들 아래로 구비구비 흐르는 우르밤바 강과 그 강을 끼고 있는 고즈넉한 마을의 모습은 평화로운 그 자체입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 덕분에 고급 리조트 호텔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잉카 유적 탐방 외에도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우르밤바는 전통 식물을 제조하는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처 피삭 마을의 전통 시장에서는 페루인들이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통 수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페루 쿠스코에 사는 잉카인들의 후손들은 현대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잉카 문명의 전통과 생활 방식을 상당 부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잉카인 후손들은 여전히 잉카 제국의 공식 언어였던 케추아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나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케추아어가 많이 사용되며 이는 잉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쿠스코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전통 안데스 복장을 즐겨 입습니다. 특히 축제나 중요한 행사에서는 화려한 민속 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카 털로 만든 직물은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경제활동의 일부입니다. 전통적인 직조 기술과 천연 염료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실용적인 옷이나 직물을 만듭니다. 농업 및 식생활은 잉카 시대부터 중요한 식량원이었던 옥수수를 여전히 재배하고 있습니다. 감자, 키노아 등 안데스 고유의 작물들을 재배하며 전통적인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즐깁니다. 예를 들어 쿠스코 전통 요리인 티에로는 감자, 양고기, 건쇄고기 등을 넣어 만든 푸짐한 수프입니다. 쿠스코 시내에는 잉카 제국 시대의 견고한 석조 건축물 위에 스페인 식민 시대의 건축물들이 세워져 독특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잉카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은 지진에도 강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잉카의 수도였던 쿠스코는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릴 정도로 잉카 문명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스페인 정복 이후 카톨릭이 전파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잉카 종교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태양신 인티를 숭배하는 축제인 인티 라이미는 잉카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행사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자연 숭배 사상과 주술적인 믿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집을 지을 때 말린 야마의 태아를 바닥에 묻으면 행운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말린 야마 태아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잉카 제국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원주민들과 엘리트 계층 간의 사회적 경제적 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광 산업은 쿠스코와 주변 지역 잉카 후손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마추픽추를 비롯한 잉카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거나 가이드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쿠스코의 잉카인 후손들은 찬란했던 문명의 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는 데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 기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마추픽추에 왔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의 가장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유적지입니다. 잃어버린 잉카 도시로 불리며 그 놀라운 건축 기술과 숨막히는 자연 경관으로 전 세계인의 발길을 이끄는 곳입니다. 15세기 중반 잉카 제국의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요새 도시입니다. 해발 약 2430m 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고대 잉카 언어인 케츠아어로 늙은 봉우리를 뜻합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400년 동안 밀림 속에 숨겨져 있다가 1911년 미국의 역사학자 하이람 빙엄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잉카인들은 철제 도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을 몰타르 즉 접착제 없이도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깎아 서로 맞추어 쌓는 뛰어난 석재 가공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진에 강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마추픽추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되었습니다. 계단식 밭, 즉 테라스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토양 침식을 방치하며 산 위에서부터 산 아래층까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정교한 수로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축물로 태양의 신전은 자연석 위에 세워진 건물로 태양신 인티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으며 특히 동지 때 태양이 창문을 통해 특정 지점을 비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왕족이나 고위층이 머물던 구역과 일반 주민들의 주거지가 구분되어 있으며 계단식화 또한 도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 계단식 경작지는 잉카인들의 뛰어난 농업 기술을 보여줍니다. 마추픽추의 역사적 중요성을 보면 스페인의 침략으로 잉카 제국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지만 마추픽추는 거의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잉카 문명의 기술력, 사회조직, 생활방식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마추픽추가 왜 건설됐고 왜 버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개인 별궁, 종교의식 장소, 군사 요새, 피난처 등 다양한 설이 존재하며 이는 마추픽추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07년에는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마추픽추는 페루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관광객들은 쿠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로 이동한 후에 버스를 타고 마추픽추 유적지로 올라갑니다.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유적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으면서 페루 정부는 마추픽추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해 입장객 수 제한, 동선 지정 등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추픽추 입구 근처 마을에 한국 라면 가게가 생기는 등 관광객 유입과 함께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굿바이맨이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를 내려와 우리의 일행 중에서 어린이들과 한때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페루 수도 리마로 가고 있습니다.
리마는 왕들의 도시라는 별칭처럼 스페인 식민시대의 화려한 역사와 현대적인 활기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해양 문화와 안데스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리마는 1535년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던 쿠스코와 달리 리마는 스페인인들이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도시로 스페인 식민주의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마 역사 지구는 스페인 식민시대의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르마스 광장은 리마의 중심지이자 심장부입니다. 대통령궁, 대성당, 시청 등 주요 공공 건물이 광장에 둘러싸여 있으며 화려한 발코니와 식민시대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피사로의 시신이 안치된 리마 대성당도 이곳에 있습니다. 페루를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유해가 안치된 리마 대성당은 리마의 역사와 종교적 상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아르마스 광장 동쪽편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으며 페루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마 대성당은 1535년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리마를 건설할 때 직접 초석을 놓았으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정복하고 새로운 식민지의 수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카톨릭 신앙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약 20년에 걸쳐 1555년 작은 성당으로 처음 완공되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손상되고 보수되었습니다. 특히 1746년의 대지진으로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1758년에 대규모의 재건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2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해상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바에스타 섬을 가기 위하여 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에스타 섬은 리마에서 남쪽으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해안 마을로서 파라카스에서 보트 투어를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바에스타 섬은 바다사자, 물개, 홈볼트 펭귄 등 다양한 해양 포유류와 수백만 마리의 바다새, 즉 구아노 가마우치, 펠레칸, 갈매기, 잉카 제비갈매기 등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섬을 뒤덮은 수많은 새들 때문에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검게 보일 정도입니다. 가까이 보면 섬 전체가 새똥, 즉 구아노로 덮여 있어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구아노는 질소, 인산, 칼륨 등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천연 비료로 매우 귀하게 여겼으며 잉카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구아노 채취가 페루에서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돌고래들이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라카스 반도 해안 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지상화인 칸델라 블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화는 마치 촛대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어진 이름이며 그 기원과 용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나스카 지상화와 함께 페루의 또 다른 신비로운 유적으로 꼽힙니다. 바에스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섬 주변을 돌면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바다사자분이 헤엄치거나 물고기를 사냥하는 물개, 절벽 틈새에서 쉬는 펭귄, 그리고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바다새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번식기인 1월에서 3월에는 새끼 바다사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바에스타 섬을 대안으로 찾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풍부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점에서 작은 갈라파고스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연과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나스카 9에 왔습니다. 페루 남부의 건조한 나스카 평원에 번성했던 나스카 문명은 약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800년까지 존재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특히 사막에 그려진 거대한 지상화인 나스카 9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미스테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스카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나스카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업과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정교한 지하수 시스템인 푸키오스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 가능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사지를 활용한 계단식 밭을 만들어 토양 침식을 막고 경작 면적을 늘려 옥수수, 콩, 호박, 면화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이루하였습니다. 나스카 9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나스카 9은 사막 평원 위에 그려진 수백 개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동식물, 즉 벌새, 원숭이, 거미, 도마뱀, 콘도르, 펠리칸 등 비화학적인 도형 등이 있습니다. 나스카 9을 끝으로 우리는 중남미를 떠납니다.